마음이 어지러워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고 세상 모든 일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저 DJ 유나와 함께하는 내 마음은 맑음. 오늘은요 송혜린이 보컬로 참여한 헤르츠 아날로그의 문나잇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뭔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아주 작은 재미 요소를 준비해봤습니다. 방송에서 들려드릴 노래를 매번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준비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디이고요. 첫 곡인 헤르츠 아날로그의 노래도 그렇고 제가 평소 즐겨 듣던 그리고 또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노래들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들 중에 한 곡쯤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눈치채지 못하실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 마음은 맑음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나를 안아줘입니다. 오늘 나를 안아줘에서는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불안하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 불안이 감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불안하다는 표현, 우리 감정보다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을 떠올리면 출근해야 하는데 아침에 버스를 놓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학생이라면 오늘 과제가 있었는데 잊고 있을 때, 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불안하기도 하겠죠. 게다가 저는 지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현재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적, 물리적 독립을 한 지 오래되었다 보니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더 불안이 감정이라기보다는 상태라고 인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할 때면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만약에 버스를 놓칠까봐 걱정된다면 평소보다 5분 더 일찍 일어나고, 시험이 걱정된다면 시험 공부를 더 오래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돈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쉽지 않다고 하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의 컬러즈입니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DJ 유나이고요. 들으신 곡은 가수 설의 컬러스였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5분 일찍 일어나도 버스에서 혹시 사고가 나서 결국에 지각하는 게 아닐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미처 외우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불안함과 걱정이 튀어나오면요. 일찍 일어나기로 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면서 결국에는 잠을 못 이루게 되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죠. 제가 딱
그렇거든요. 잘 자란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예로 들었던 공부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게 집착을 하게 되고 다른 일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쉽게 지치고 또 더는 노력할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를 탓하면서 금방 우울해지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남들 다 하는 거 못하지? 이렇게요. 그리고 그렇게 우울해진 마음의 원인을 불안 요소에서 찾으면서 결국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힘든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잖아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딱 그런 사람인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그 악순환에서 벗어났느냐? 첫 방송 때 제가 우울증 약물 치료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불안도 결국엔 감정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의 원인을 감정이 아닌 사건에서만 찾고 그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일종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헛된 바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감정에 둔감할 수는 있겠죠. 사실상 감정도 어느 정도는 학습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른다면 특정 감정에 둔감할 수 있겠지만 감정을 아예 없애는 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 뒤에 증이라는 병증이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닐까 싶어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반대로 건강한 상태란 건 뭘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 볼게요. 최유리의 숲입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작은 골목, 그리고 상점들. 남이동길 골목엔 푸근한 정과 따뜻함이 넘칩니다. 이곳에서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만들어 가지 않으실래요? 주민들이 제안한 생활 편의 서비스 커뮤니티 스토어. 로컬 상점 고수들에게 배우는 남이동길 클래스. 동네 상점에서 할인받는 두구두구 동네 기프티콘까지. 또 있습니다. 5월과 9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남이동길 홀릭데이. 많이들 오셔서 따뜻함과 정을 느껴보세요. 동네 로컬 상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 남가자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최유리의 숲 들으셨고요. 저는 DJ 유나입니다. 노래 듣기 전에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당연한 감정이 언제 병이 되는 걸까 궁금하다는 이야기 했고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을 건강하게 원래의 기능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엔 우울증, 우울장애, 불안증, 불안장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를 생각하면요. 출발 전에
준비하는 상황에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살짝 땀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잔뜩 긴장한 제 주먹을 꼭 쥐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야 출발 신호가 떨어졌을 때 제대로 달려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느끼는 긴장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가벼운 불안인 게 아닐까요? 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땐 설렘이 따르기도 하죠. 이 설렘도 넓은 의미의 불안일 수 있고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요. 이 반려동물이 저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리고 저 역시 이 반려동물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분리불안. 또 제가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설치고 불면증이 오는 것처럼 걱정도 불안의 일종이죠. 결국 불안이라는 건 생각보다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치료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긴장감이나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실제 긴장을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신체나 정신적으로 지속되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의 꼬리를 끊어낼 수 없다면 그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기질이 예민해서 쉽게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테지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울이라는 감정이 그렇듯이 불안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나라는 사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어떤 전문가를 찾는 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제 경험담을 노래 듣고 나눠볼게요. 달콤한 소금에 언젠간 이 비도 그치겠죠 입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을 듣고 계십니다. 저 DJ 유나가 소개해드린 곡은요, 제 자신과 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염원을 담은 노래, 달콤한 소금에 언젠간 이 비도 그치겠죠 였습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전문가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제 경험담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울하고 다르게 불안은 저는 상담보다는 병원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짧게 병원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저는 매번 설문지를 받거든요. 저의 상태에 따라서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한데요. 보통은 불안 장애에 대한 설문과 우울증에 대한 설문을 같이 진행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두 개가 다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도 두 종류를 받는데요. 하나는 우울증 약이고 하나는 불안할 때마다 먹는, 수시로 먹는 약이에요. 이 불안할 때마다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건요, 생각해보면 약을 먹고 수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장애는 우울과 달리 상담보다 병원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감정과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쩌면 제가 우울과 불안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진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지진이 나면 P 웨이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S 웨이브가 지면을 위아래로 흔들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 P파가 우울 같고 S파가 불안 같거든요. 불안은 즉각적이고
더 큰 피해가 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이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병원에 대해서 제가 적극 권장을 하거나 홍보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문턱이 조금은 더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감정을 방치하다가 공황까지 겪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황을 겪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말씀드릴게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들으신 노래는 ON의 오늘이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까지 긴장이나 설렘, 걱정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어쩌면 불안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래 후에 제가 공황장애를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정신의학과를 방문했다가 부작용으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그 뒤로 5에서 6년쯤 뒤에 상담을 시작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감정적으로 방치했던 그때 저는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말이 너무도 생소해서 제가 겪었던 증상이 공황인지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제 친한 친구가 S여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려고 그 여대 앞에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도 다 괜찮았고요.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역에서 대학교로 들어가는 큰 길이 있거든요. 은행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면 양옆으로 상가들이 쭉 있는 메인 골목이 있어요. 거기 들어서려고 할 때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지나다니는 걸 보는데 그 순간에 제 눈앞에 아지랑이가 피듯이 흐려지고 또 토할 것 같으면서 어지럽고 가슴이 너무 쬐여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증상인지 모르니까 잠시 벽을 짚고 심호흡도 하고 좀 쉬었다가 괜찮아져서 그날 잘 놀았거든요. 그 뒤로 학교도 잘 다녔고 또 알바도 잘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인가 더 이유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길목에 혼자 있는데 그랬던 것도 같아요. 어쨌든 그 뒤로 그 경험이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또 괴로웠어서 휴학을 하고 휴학에는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긴 했지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휴학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는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렇게까지 약간 발작처럼 오는 게 없어서 내가 너무 피곤했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나중에 상담을 시작하면서 그게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황이라는 거요. 상황도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나 곧 죽을 것 같고 숨쉬기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주위 편견 때문에 더 힘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편견의 시선을 받았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해 볼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입니다. 마흔이 되어 걱정이세요? 50이 넘어 막막하기만 하세요? 100세 시대에 인생 후반기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40부터 50, 60까지 새로운 일과 미래를 잇는 곳 서대문 50플러스 센터로 오세요. 직업 상담과 교육은 물론 요리, 봉제, 라디오 방송 같은 특별한 수업과 독립영화 상영까지 다양한 맞춤 교육이 매달 새롭게 열립니다. 동년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의 기회 서대문 50플러스 센터가 적극 지원합니다.
40, 50, 60은 물론 100세까지 새로운 내일을 잇는 곳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3호선 홍제역 유진상가 2층 전화 02-394-5060 02-394-5060 중장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다였습니다. 서대문 FM 내 마음은 맑음.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 들었고요. 제가 겪은 공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황 장애가 요즘은 TV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자기도 이런 질병이 있다고 밝히다 보니까 예전보다 사람들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공황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 연예인들이나 걸리는 병인데 네가 어떻게 공황이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직장에서 누가 힘들다고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상담 같은 걸 해주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거 진짜 상당한 편견이고 무례한 발언 아닙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공황,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또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일이 없어도 타고난 기질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에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들이 쓴 책 그리고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들이 단순히 마음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유전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일 때 아니면 혹은 더 그 뒤에 혹시라도 내가 찾은 이 보금자리가 될 동굴에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있어서 잡아먹히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오늘 사냥을 망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우울해했던 그런 신중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보다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때의 그 기질들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전인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각종 질환들은 진화의 속도가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한 결과일 뿐인 거지 나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그 애니메이션 뭐뭐뭔지나 하는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백인 우월주의가 가득했던 그런 진화에 관한 연구들 때문에 진화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고점이 있어서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거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화라는 건 환경에 단지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고 또 한 세대만으로는 눈에 띄는 진화 결과가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화의 결과일 뿐인 거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나를 안아줘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이번 주 셀프 칭찬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강승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입니다.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 첫 번째, 오늘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코디에게 작은 꽃을 선물했다. 잊고 있던 방문 소식에 어질러져 있던 집을 다급하게 치울 때만 해도, 그러다 문득 청소를 관두고 작은 꽃다발을 만들 때만 해도,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내가 답답했는데 꽃을 받은 코디분의 얼굴에 미소가 피는 걸 보고 내 마음도 덩달아 맑아졌다. 두 번째, 꽃꽂이를 새로 배우면서 오늘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기존에 배우던 분과 같이 있어 질문을 하기에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용기 내 손을 들었다. 그러자 동기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한 용기. 유나야, 참 잘했다. 세 번째, 요즘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날이 늘었다. PMS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도 누그러지지 않는 마음에 가족에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도 오히려 짜증을 낸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자가키트를 해보니 사실은 나 아픈 거였다. 내 기분의 변화가 몸의 컨디션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를 돌본 나 칭찬한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DJ 유나와 함께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이강승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이어서 유나의 이번 주 셀프 칭찬 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일기에는 제가 꽃꽂이를 하면서 있던 일들이 두 가지나 들어갔는데요. 집에 지저분한 가운데도 식탁에 올라와 있는 꽃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꽃은 길게 가도 열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시드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파서 화분을 몇 개 샀어요. 예전에는 엄마들이 저희보다 화분을 더 소중하게 키우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알 것도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고, 또 삭막한 집안에 뭔가 푸르른 게 있다는 게 어쩐지 마음에 위안을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칭찬의 일기도 이런 자신을 위한 행위나 작은 선물들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도 칭찬 일기 한번 해보라고, 글로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양팔로 나를 꼭 안아주면서 장하다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셀프 칭찬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요령을 익혔어요. 여러분께만 살짝 그 요령을 공개하자면 솔직한 감동에 대해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다이어리에 쓴 글씨가 오늘은 예쁘게 써졌다면 순수하게 감동하는 거죠. 글씨 참 잘 썼다. 뭐라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나씩 저 유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꼭 자신을 칭찬해 주기로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순수한 감동은 대단하다입니다. 라디오를 듣는다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들으신 거잖아요. 제가 준비한 방송을 누군가가 듣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뿌듯하고요. 이렇게 방송을 듣기로 결심한 여러분도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네,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이고요.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 세탁소가 부르고 최백호가 핏한 노래 두 손 너에게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